안녕하세요, 로그디자인 차 대표입니다. 오늘은 준공 20년 된 아파트에 나와봤습니다. 이 댁은 이전에 인테리어가 한번 되어 있던 댁인데요, 뜯어보니까 정말 엉망이었어요. 제가 건축 전공자이고 저희 사옥도 직접 신축하면서 기본에 엄청 엄격한 편인데요, 기본을 지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인테리어 하는 목적은 가족들이 살 집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20년차 이상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할 때 주의점, 가장 중요한 것 위주로 꼭 지켜야 될 거 말씀드리고요, 이 댁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래된지 인테리어 하실 때 꼭 지키셔야 합니다. 심지어 현업에 계시는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들도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인테리어 할 때 메모 잘 해두셨다가 꼭 전달하셔야 합니다. 그럼 현관부터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축 아파트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첫 번째로 샤시의 필름입니다. 필름은 색깔을 바꿔주는 건데요, 거기에만 돈 쓰는 거예요. 오래된 샤시에 필름 붙이죠, 손잡이 갈죠, 모여도 다 싹 녹아서 갈아야 하죠. 그리고 외부에 실리콘도 별도로 해야지, 방충만 갈아야지. 그럼 30평에 정말 필름 이외에도 몇백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럼 샤시는 언제 바꿔야 하냐, 딱 정해드릴게요. 20년 넘은 집은 무조건 바꾸세요. 이사 가면 보통 10년 이상 살잖아요. 20년 된 샤시를 몇 년 더 쓸 수는 있는데 30년은 못 씁니다. 그리고 샤시 바꿀 때 가장 중요한 팁 중에 하나로 샤시 모양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인테리어 종사하시는 분들도 정말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이 영상 보시는 디자이너 분들도 샤시 업체에 실측 맡겨서 단순하게 교체만 하지 마시고 우리 집 디자인에 맞는 크기로 바꿔주세요. 샤시 레이아웃 변경하는 거 지난 탑큐브 영상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샤시 모양만 바뀌어도 집이 훨씬 개방감 있고 내부에서 바라보는 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 댁 전실 샤시도 비포 사진을 보면 저 안쪽 끝까지 시공돼 있어서 수납장을 설치하고 싶어도 샤시를 가리게 되어 설치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기 그냥 비어져 있던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샤시를 3등분해서 수납장만큼은 픽스창과 단열재를 시공했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깊은 수납장이 생겼고, 이어서 옆으로 수납장을 쭉 설치할 수 있었어요. 단지 샤시 모양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수납은 2배로 늘었습니다. 두 번째 노하우, 샤시를 바꾸실 때 하단에 이렇게 바닥에 떠 있잖아요. 이걸 브라켓으로만 간단하게 고정하고 마감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단은 아이소핑크로 외벽 쪽으로 단열해 주시고 벽돌 단단히 사춤해주고 미장하고 최종 마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전실이 있는 아파트에서 간혹 전실을 발코니처럼 한성 코팅 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관은 우리 집 얼굴이잖아요. 목공 품 조금 더 들여서 이렇게 필름이나 도장으로 마감해 주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입구 들어올 때부터 호텔 라운지로 바뀌는 느낌이에요. 세 번째, 중문 위치. 중문이 원래 전실과 현관 사이에 있었는데요, 그럼 사용하기 불편하잖아요. 중문은 이렇게 현관 안쪽으로 이동시켜 주시고 문턱 없이 바닥을 하나로 쭉 연결해서 확장감을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현관은 전실부터 하나로 쭉 이어주고 맞은편에 이렇게 오브제를 시공했어요. 작은 공간의 포인트로 집안의 로맨틱한 모드가 살아납니다. 현관의 벽체는 항상 손 짚고 신발 신고 하니까 벽이 금방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벽지 대신 필름이나 도장을 마감해 주시고, 다들 아시죠? 현관에는 걸레바지 하는 거 아닙니다. 먼지와 오염이 감당되지 않아요. 중문은 시크한 무드의 철제 블랙 프레임 중문을 천정 레일을 매립하여 슬라이딩으로 시공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공용욕실로 들어가 볼게요. 욕실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구축 아파트에서 절대로 타일 덧방 시공하면 안 됩니다. 덧방 시공이 공사도 금방 끝나고 인건비를 훨씬 줄일 수 있는 건 아는데, 타일과 타일밥의 두께만큼 우리 집이 욕실이 좁아지는 거고요. 그럼 문선에 코너비드를 덧대줘야 하는데 정말 마감이 볼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아파트가 연차가 있으면 내부에 있는 타일이 들뜨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당장은 잘 붙어 있을지 몰라도 언제 들뜰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 다른 타일을 더 붙인다? 절대 안 됩니다. 모두 철거하고 방수를 완벽하게 하셔서 욕실 층고도 높이고 더 넓은 욕실 만들어주세요. 욕실은 이렇게 조적 세면대를 철물로 제작해서 단단하게 시공해 주었고요, 세면 수전과 샤워 수전은 모두 벽매립 해주었어요. 샤워 부스 쪽에도 젠다이를 연결해서 디스펜서를 올릴 수 있도록 제작해 보았습니다. 욕실장은 플랩장으로 제작하면서 안쪽에 콘센트를 넣어 면도기나 전동 칫솔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들고요, 장 하부의 조명은 필수죠. 타일은 1200에 600짜리 타일을 시공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 댁의 하이라이트, 주방 설명해 드릴게요. 가시죠.
이곳은 주방입니다. 이곳은 살다가 공사하시는 댁인데요. 클라이언트께서 20년 정도 거주하시면서 가족분들과 추억을 쌓았던 공간이에요. 이제 자녀분들이 다 장상하면서 큰맘 먹고 이삿짐을 모두 맡긴 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고 다시 들어오는 댁입니다. 클라이언트의 가장 큰 로망이 대면형 주방이었는데요. 이 아파트에서 정말 수십 집도 넘게 인테리어를 했는데 이웃집에서 단 한 집도 대형 아일랜드를 못했다며 속상해 하셨어요. 그 이유가 이 벽이 내력벽입니다. 비포 사진을 보시면 주방 내부는 넓은데 벽 때문에 주방 입구가 좁아서 거실에서는 식탁만 보이는 구조였어요. 많은 분들이 거실 보며 요리할 수 있는 대면형 주방을 로망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내력벽이 있어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로그가 해결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벽식 아파트에서 아일랜드를 설치하면 동선을 식탁으로 두면서 아일랜드를 구상하시거나 아니면 벽 측면으로 짧은 아일랜드를 생각하시는데요. 구조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발상의 전환입니다. 이렇게 아일랜드를 거실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으로 3천에 대형 아일랜드가 생겼습니다. 세라믹으로 마감하니까 거실에서 봤을 때 은은하고 우아한 무드가 참 멋있죠. 천정에도 마그네틱 조명을 함께 시공해서 시선을 함께 잡아주었습니다. 이쪽에 의자를 두고 부부가 간단히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아일랜드에 밀레 후드 일체형 인덕션을 시공해서 조리할 수 있게 만들고 개수대는 뒤쪽에 원래 위치에 두었어요.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할 때 지켜야 할 것 세 번째, 20년 동안 가전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덕션, 오븐, 전기밥솥, 에어프라이어, 시스템 에어컨, 건조기, 세탁기, 청소기, 롱청소기, 식기기. 정말 가전이 많잖아요. 근데 20년 전 인입되었던 배선은 정말 얇고 몇 가닥 없거든요. 그걸 그대로 점프만 시켜서 사용하면 정말 천정에서 화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내 배선을 안전하게 교체해 주셔야 해요. 로그가 자주 시공하는 이 후드 일체형 밀레 인덕션도 7.2kW인데요 에어컨과 마찬가지로 단독 배선 작업과 별도의 차단기 작업 꼭 하셔야 합니다. 좌측으로 이렇게 수납장을 설치하고요. 냉동고, 냉장고, 김치 냉장고 3개를 함께 배치했습니다. 개수대 쪽도 미드웨이를 아일랜드와 같은 세라믹을 시공해서 은은한 무드를 연출해 보았어요. 요즘 인테리어 회사들 보면 주방 벽 타일도 덧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방 벽 타일도 올 철거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그냥 철거만 해주시면 안 되고요. 주방벽은 발코니와 접해 있거나 북향인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단열을 꼭 하셔야 합니다. 제가 인테리어 시작하고 10년 넘게 하는 작업인데 이런 게 정말 기본기예요. 사람이 완벽한 공간에서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거. 이쪽으로 보시면 홈바를 만들어서 화려한 주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홈바에도 세라믹과 조명을 시공해서 거실에서 봤을 때 압도적인 무드가 펼쳐집니다. 홈바에는 커피 머신을 놓을 수 있게 콘센트와 스위치는 융으로 설치했습니다. 주방이 이게 다냐고요? 그럼 또 로그가 아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주거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주방과 수납입니다. 비포 사진을 보시면 이쪽이 원래 주방 발코니로 큰 창으로 되어 있어서 분리수거 다 보이고 지저분한 것들 숨길 수 없이 다 오픈되어 있었어요. 인테리어는 당장 이쁜 것보다 살면서 편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샤시를 철거하고 한쪽으로는 홈바와 키 큰 장을 연결해서 수납을 늘리고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보조주방이 나옵니다. 닫으면 간살 도어 사이로 채광이 되고 열면 홈바를 가려주면서 보조주방이 오픈되는 일석이조의 중문이에요. 거실에서 봤을 때 후면은 전체 키 큰 장으로 보이면서 완벽한 대면형 주방이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보조주방, 요리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보조주방 정말 요긴하잖아요. 보통은 하부장도 그냥 일자로 설치하고 간단하게 끝낼 텐데 우리 같은 수납러들에겐 기역자 싱크가 진짜 요긴합니다. 이 댁도 보조주방을 기역자로 시공해서 3천이 넘는 주방이 탄생했어요. 상판에도 가구 콘센트를 넣어서 보조주방도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이쪽이 원래 발코니였는데요. 샤시를 이중창으로 바꾸고 확장을 해서 공용부처럼 맨발로 따뜻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3천짜리 보조주방이 집에 하나 더 생겼어요. 그리고 이쪽은 런더리룸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포 사진을 보시면 작은 세탁기를 벽열로 놓아야 하는 구조인데 구조를 변경해서 이렇게 직렬로 세우고 로그가 사랑하는 애벌 세탁용 수전을 함께 설치했습니다. 세탁기장과 측면 장까지 남는 공간 없이 모두 수납을 풀로 만들었어요. 자, 그럼 우리 거실로 가볼게요.
이곳은 거실입니다. 이 댁은 자녀분들이 성인이라 주말에만 가족분들이 모이신대요. 그래서 주방에는 간단히 식사를 하고 이렇게 확장면에 테이블을 두어 식사도 하시고 독서도 하면서 라운지처럼 쓸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거실에 이 벽체가 내력벽이라 철거가 안 됐어요. 그러면 거실이 분절돼 보일 수도 있으니 이렇게 라운딩 작업을 해서 시야를 이어주고 횡으로 조명을 넣었습니다. 구축 아파트들은 층고가 낮은 편인데요. 이렇게 세로로 조명을 주면 집이 더 높아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원래 안방 발코니로 나아가는 도어가 있었는데 안방 발코니는 안방에서 통행이 가능해서 굳이 거실 쪽에 문이 필요가 없었어요. 건조기가 없을 때는 수시로 발코니를 왔다 갔다 해야 하니까 발코니 쪽에 도어를 두었지만 이제 도어를 없애고 거실에 벽체를 연결해주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벽을 만들 때는 당연히 단열을 완벽하게 해줘야 하고요. 도어를 없애면서 기둥 깊이에 맞게 이렇게 장을 설치해서 수납도 되고 집이 넓어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열면 안쪽에 조명이 나오면서 홈바가 나오는데요. 가구 안쪽도 선반으로 마감하는 것보다 이렇게 서랍장을 넣으면 열었을 때나 닫았을 때 훨씬 완결성 있는 디자인이 됩니다. 이 공간이 이 댁에 들어왔을 때 딱 맞아주는 웰컴 공간인데요. 원래 안방벽과 아주 빠듯하게 맞닿아 있었어요. 다행히 가벽이라 벽을 300 정도 뒤로 미루고 이쪽에 이렇게 오브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팁! 가벽은 최대한 철거기에 활용해서 집의 구조를 바꿔내주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시선이 이어지도록 코너를 라운딩해주고 주방에서 쓰고 남은 세라믹을 알뜰하게 시공해보았어요. 전신 거울을 하부까지 쭉 이어 시공해서 횡으로 더 넓어 보이는 오브제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우리 안방으로도 들어가 볼게요. 로그 침대 헤드 멋있다고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데요. 이 덱도 차분한 모드로 시공해 보았어요. 현관부터 주방을 통해 안방 침대 헤드까지 톤앤 모드가 참 잘 어울리죠. 이렇게 격자 무늬의 디자인으로 모카 컬러의 차분한 침실을 디자인하고 양쪽에는 융 콘센트와 스위치로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스위치를 켜면 헤드에서 조명이 나와서 은은하게 쓰실 수 있어요. 이쪽은 안방 발코니인데요. 원래 창호가 3등분으로 분할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침대 쪽은 큰 통창으로 바꾸고 통행하는 샤시는 작게 만들어서 방 안쪽에서 저 멋있는 숲소표가 한눈에 들어오도록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안방 발코니도 보시면 이렇게 침실과 같은 톤의 타일을 시공했는데요. 타일이 마치 패브릭 같은 무늬죠. 2023년도 세계 타일 어워드 수상작입니다. 발코니 타일도 덧방하시면 안 돼요. 발코니가 상대적으로 타일이 가장 많이 들뜨는 곳이거든요. 무조건 철거 후 시공하세요. 드레스룸입니다. 측면으로 북박이장을 쭉 연결해서 시공해 주었고요. 안방에 들어와서 딱 보이는 곳은 브론즈경으로 침대 헤드와 같이 무드를 맞춰 주었어요. 화장대는 널찍하게 수납이 많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상부에도 열어보면 전체 수납이고요. 거울 하부에도 이렇게 조명이 은은하게 나와 무드를 잡아 주었고요. 콘센트와 스위치는 용 스틸로 시공해 보았습니다. 그럼 안방 욕실로 들어가 볼게요.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도 대형 세면대를 제작했는데요. 간지가 돋보이는 컬러로 시크하게 제작해 보았습니다. 공인부 웜톤과 어울리는 뉴트럴 컬러로 욕실을 디자인해 보았어요. 하부에는 이렇게 수납장을 넣었는데요. 이런 수납장이 욕실 청소용품도 넣을 수 있고 참 다용도로 쓰이죠. 샤워부스 쪽 선반도 은각으로 디스펜서를 놓을 수 있게 제작하고 세면대와 같은 컬러로 톤앤모드 했습니다. 포인트 주실 때 한쪽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 방울씩 넣어주시면 전체적인 톤앤모드가 맞춰집니다. 천정 쪽에 조명을 넣어서 은은하게 조도를 맞췄고 상부장에도 당연히 콘센트와 하부 조명을 시공해 주었습니다. 게스트룸입니다. 이 방이 10년 전에 한번 인테리어 회사에서 확장을 했는데 확장면을 뜯어보니까 와, 참담하게도 스티로폼 조각만 조금 들어가 있었어요. 이건 뭐 단열은 한 건지 폐기물을 버린 건지 알 수 없는 시공인데요. 하지만 놀라운 건 확장되어 있는 곳들에 많은 곳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인테리어 하면서 확장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곳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이 사진들 인터넷에 퍼온 거 아니고요. 저희가 모두 철거하면서 찍었던 현장들입니다. 정말 제대로 확장한 집들이 많지 않았어요.
않았어요. 그래서 확장이 되어 있는 집도 꼭 목공 뜯어서 확인하고 재단열을 완벽하게 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이쪽이 북향이라 더욱 신경 써서 단열을 해야 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완벽하게 재확장을 했습니다. 인테리어는 겉에서 보이는 것보다 속이 훨씬 중요합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해요. 이 방은 게스트룸이라 최대한 많은 수납을 했고요. 붙박이장을 쭉 설치하고 이쪽이 철거를 못하는 내력벽이 있었는데요. 벽체를 가구로 가려서 마치 벽이 아닌 것처럼 연결되게 만들었습니다. 샤시 하부에도 서랍장을 시공해서 많은 수납을 해주었고요. 상판 위에도 콘센트를 만들어서 이쁜 스탠드로 홈 스타일링 할 수 있게 제작해 두었어요. 방에도 커튼박스 라인에 조명을 설치하니 은은하니 참 무드있죠. 게스트룸도 작은 포인트로 아늑하게 만들어 보세요. 20년차 이상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할 때 주의점 잘 보셨나요? 인테리어는 겉에서 보이는 디자인보다 속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충실해야 살면서 결로 없이 따뜻하게 사실 수 있어요. 앞으로 하이엔드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본기에 대해서도 자주자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테리어 10년을 운영하면서 사실 완벽한 확장으로 입소문이 나서 유명해진 케이스거든요. 확장이나 단열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내장재에 대해서도 댓글 남겨주시면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해주시고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